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노후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조금씩 내 마음 같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깊어가는 밤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지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길을 걸어야 하나? 많은 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 두셨을 겁니다. 자녀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결국 요양시설로 향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가 작아지게 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겪었고 지독한 가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진정으로 망치는 것은 병든 몸도 부족한 통장 잔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통계나 뉴스 속의 노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이 끝까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내밀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아마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세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죠.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아주 솔직한 풍경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를 보듬는 것이 천륜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든 내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머무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공간의 냄새를 맡으며 지내고 싶어하는 선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다는 효율성 때문에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종착역으로 여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많은 분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외에는 다른 세상이 없다고 믿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잿더미 속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하던 그때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여유와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운전대는 서서히 우리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를 그리며 정말로 이 세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길들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아픔을 낳기도 하는 선택, 즉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아픈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선택지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길은 분명 자녀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그것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 자식 간의 유대는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생존의 근거라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제의 구조가 변하며 수많은 노년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니 한 가지 반복되는 서글픈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으로 합가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은연중에 이런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나는 젊은 날 청춘을 다 바쳐 이 아이를 키워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조금쯤은 기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부터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건네는 부탁이 하나둘 늘어가고 집안에는 말없는 침묵이 길어집니다. 고마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자꾸만 서툴러지고 감사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속도와 리듬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도 성장기의 희망과는 결이 다른 생존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집안에 머물다 보면 보이지 않는 생활의 마찰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거실에서 내가 혹시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가진 파장이 달라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충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결코 차가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존중하기 위한 숨쉴 공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생길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감사와 그리움이라는 소중한 감정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결정권까지 자녀에게 송두리째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곁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평생 일궈온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들, 즉 집에서 머물며 도움을 받는 재가 서비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무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분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재가 서비스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손때 묻은 가구들, 익숙한 동네 골목길, 그리고 나만의 채취가 배어있는 공간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요. 낯선 시설에 적응해야 한다는 공포도 없고 필요한 시간에만 국가나 민간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마음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환경보다는 익숙한 냄새와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안정감에 더 깊이 의지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선택의 이면에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 시간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빠질수록 추가적인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당 몇 번의 짧은 방문이 매일의 관리로 바뀌고 전문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노후 자금의 계산기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고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타인이 내 공간에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요양보호사라고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나만의 온전한 요새가 되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는 시간대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하고 씻는 순서도 타인의 일정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어느새 내 하루가 내 의지가 아닌 외부의 시간표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조용히 고백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분명 내 집인데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집이 진정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전시장이 되는 순간 삶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선인가요? 아니면 그저 다른 대안을 찾기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후의 삶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며 지켜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움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곳이 주는 안락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재가 돌봄마저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오면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대안은 요양시설입니다. 오늘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현대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24시간 전문가의 보살핌이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가능하다는 안정감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간병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해방감은 부모 세대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요양시설이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목욕을 하는 순서까지 모든 하루의 흐름이 이미 짜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고 싶어도 혹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창밖을 보고 싶어도 그 작은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선택권을 원할 뿐이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차를 언제 마실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쐴지 같은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비로소 하루가 나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차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가는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 마음의 근육은 서서히 힘을 잃고 퇴화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설을 방문하며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침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실려가고 있다는 감각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요양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존엄은 종종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물론 시설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선택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의 패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그 최종적인 결정을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미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만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에 맡겨진 붓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라 부르기 힘듭니다. 이제 저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노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 희망적인 단초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녀의 집에서 다시 홀로 서기를 선택했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도 더 깊어만 갔던 그 고독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실제 삶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던 중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자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가웠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에 환하게 켜진 불빛만으로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자녀들은 정성을 다해 부모를 모셨고 손주들의 재롱은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의 주제는 늘 겉돌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자녀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어르신은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바쁜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부탁을 삼키게 되었고 미안함은 어느새 마음의 벽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집안은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방으로 돌아오면 느껴지는 고독은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시더군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견딜만한데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분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조금씩 포기하며 얹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요.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고마워하는 사람으로만 남으려 노력했던 그분의 마음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놀라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시 작더라도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가 스스로 서보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사시려 하느냐며 불효를 만드는 것이냐고 울먹였지요. 하지만 어르신은 단호하셨습니다. 너희를 더 사랑하기 위해 나는 나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신 그분은 스스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자신의 일상을 주열한 듯이 하나씩 조립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몸은 고달팠고 예기치 못한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표정은 합가 시절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매일 보며 부딪힐 때는 짜증 섞인 대화가 오갔지만 떨어져 지내니 서로를 향한 존경과 애틋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말에 가끔 만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어르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어른의 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가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그 용기가 멈춰버린 삶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품격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왜 끝까지 사회 이론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을 정리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깨끗한 옷차림과 정갈한 언어, 그리고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가 당신을 요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인격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국가의 연금제도나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완벽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꼿꼿한 의지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황혼역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해를 기다리며 오늘을 정성껏 가꾸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찬란한 세월의 경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당당한 주인입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당신만의 빛나는 노후를 직접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